1년 전 오늘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명명한 이재명 대통령. 특별 성명을 통해 비무장의 국민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쿠데타를 막아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국민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잔재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내란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의 바탕을 둔 정의로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후대들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한편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국회가 국민 주권 의지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추가 특검 필요성에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는데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다며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난데없는 소식에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지만 계엄 선포 20여 분 만에 국회 출입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의원들을 들여보내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되고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려 국회에 진입합니다. 의결 정족수는 150명,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십 명의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고 새벽 1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한 새벽 4시 반까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속속 물러났습니다. 헌정 질서는 회복됐고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선포부터 해제까지 초유의 긴장과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뜨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곧 들어와 주십시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부터 국무위원 6명이 대통령실로 달려옵니다. 이들이 모인 시간은 밤 9시쯤. 앉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종이 쪽지 A4 용지 하나를. 국무회의를 거쳐야 계엄이 가능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설득에 정족수 11명이 찰 때까지 연락을 돌립니다. 밤 10시 17분, 그렇게 시작된 국무회의. 일부는 만류했지만 우리 경제가 하여튼 무너집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밤 10시 27분, 국무회의가 끝난 지 5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포고령 1호가 그대로 발표됐고 체포 대상엔 양당 대표부터 민간인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를, 박성재 전 장관은 체포 인원 수감 계획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장관님께 혹시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하고 여쭤보았고 그렇다면 저는 이 회의는 제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
계엄은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 국회법 검토 후에야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무책임과 방조, 위헌과 위법에 6시간이 흘렀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2022년 9월 미국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2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처음 비상대권을 말합니다. 본인이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의료 대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군 핵심 관계자들을 대통령 안가에 불러 계엄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검찰의 김건희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난해 5월쯤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은 빨갱이라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에게 재차 계엄을 말합니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를 문제 삼자 김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저녁 자리에선 비상대권 이야기가 오갔고 명분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했던 상황. 윤 전 대통령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 수사는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건은 무혐의로 무마했지만 이번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집니다.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과가 무색하게 김건희 특검법 통과 바로 다음 날 김 전 장관을 시켜 포고령 등을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계엄 이유를 거대 야당에 돌린 윤 전 대통령.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의 주요 동기가 아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